자, 무슨 얘기냐?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 있는까지가 자를 수식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물건,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형용사절이 채권을 또 수식하잖아요. 그죠? 단어가 많은 것 같지만 앞에 있는 형용사나 형용사구나 형용사절이 명사를 수식하고 있잖아요. 그 두 개가 끊어지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또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을 목적어이고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동사잖아요. 점유하고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국어 국문학과 나온 사람이 법조문을 쪼개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그 법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런 얘기는 이제 별건 하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점유예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점유. 두 번째, 채권이에요. 무슨 권? 채권. 세 번째가 변제비예요. 네 번째가 배제특약이 없을 것. 배제특약이 없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공사업자가 공사를 하면서 야, 나는 유치권 주장하지 않을게. 그러면 그렇다 했다 한다면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이 교육 받으시면서 여러분 아파트가 재건축된다 한다면 시공사하고 특약사는 뭐 넣어야 돼요? 유치권 주장 안 하겠다는 특약사는 넣어야지. 하나를 배우고 이제 10개를 응용하는 거예요. 재건축 조합장이 잘 협상하면 뭐 돼? 이런 거 빠져버리면 아무 필요 없지.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뭘 전달하고자 하는 건지. 자, 내가 어떤 이제 공사업자하고 공사를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뭘 받는다? 유치권 배제특약을 하는 거예요. 유치권 행사하지 않겠다.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행사하지 않겠다는 배제특약이 있으면 유치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몇 가지만 얘기했다? 4개. 요거 외울 수 있죠? 요거 끝나면 이제 유치권 끝나면 나머지는 엄청나게 쉬워요. 근데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경매 교육이. 자, 하나 시작. 점유. 두 번째 채권. 채권은 공사대금이라고 그러세요. 예를 들어서 변제기 시작. 변제기. 배제특약이 없을 거. 이 4가지를 갖추면 뭐가 성립하고 유치권이 성립하고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성립 안 하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면 돼요? 소장을 쓰든 중기서면을 쓰든 경경하는 재판장님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민법 320조에서 점유, 채권, 변제기, 배제특약이 없을 것 4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피고 유치권 주장자는 점유가 없으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깨집니까? 그러면 10억짜리를 5억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낙찰 받아놓고 누구한테 오면 돼? 회사가 오면 돼. 지금 낙찰 받기 전에 이제 미리 서로 상담해야 되는 당연한 거고. 이해되시죠?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원리 속에다 다 집어넣어버리면 모든 게 법은 이렇게 이 원리로 다 가는 거예요. 경매의 원리는 다 이 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고 막 사례 얘기하고 뭐 이렇게 이 기승전결이 없는 얘기를 들을 때는 이해가 가. 근데 막상 자기가 그걸 가지고 적용하려고 그러면 적용이 안 돼요. 자, 하나 해볼게요. 이거 유명한 말로 T1 플러스 T2 플러스 T3 플러스 T4라는 요건을 갖추면
R이라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R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면 유축권 성립하려면 요건 요소가 몇 개나? 4개. 여기서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점유가 뭐냐? 들고 있는 걸 점유라고 해요. 민법 192조에서 사실적 지배 상태.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하철에 타고 가다가 옆에 어떤 분의 지갑이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슬며시 주워서 내 바지 속에다 넣었어. 그럼 자는 척 했어. 그 지갑에 대한 점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 내 주머니 있잖아요. 주머니 있죠? 그런데 사실적 지배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자고 있는데 소매치기가 이게 지갑을 훔쳐가지고 오다가 경찰이 있으니까 자고 있는 내 주머니 속에다가 넣어버렸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내 품속에 바지 속에 지갑이 들어있지만 이 지갑의 점유권은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구별할 줄 알면 이제 점유권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적 지배라는 말은 뭐냐면 인식이 있어야 돼. 인식이. 내가 이거를 가지고 지배 들고 있구나. 이 인식이 없으면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식이 없으면 난 이거 내가 들어온지 몰랐잖아요. 내 주머니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건 점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걸 들고 있는데 어떤 놈들이 쳐들어오면 이걸 누구 어떤 놈들이 뺏어오면 이걸 방어할 의사가 있어야 돼. 의지가. 그런 상태에 모여있는 걸 지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점유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점유권이 있으려면 내 뭐가 있어야 되고 머릿속에 인식이 있어야 돼. 인식. 그 물건을 내가 지금 들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또 외부에서 어떤 그 물건을 누가 뺏어 온다고 한다면 뭐다 해야 된다? 방어하고 그런 태세가 돼 있는 걸 지배라고 해요. 지배. 무조건 점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쟁점이 있어요? 없어요? 쟁점이 있죠? 그러면 요놈을 갖고 T1이라는 효과를 발생하려면 T-1 플러스 T-2 플러스 T-3라는 요건 요소를 갖춰야 재구성 요건을 갖춰야 요놈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국어 국문학과 나오는 사람한테 잘하는 이유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1차적으로 T1, T2, T3, T4가 없으니까 R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었는데 단서는 없네. 그러면 T1을 또 쪼개는 거예요. 점유에서 이제 쟁점을 찾는 거예요. 점유가 뭐라겠어요? 지배 상태라고 그랬죠? 지금 이 사람은 지배할 의사가 있었다 없었다? 지금 점유를 하고 있지만 지배할 의사가 전혀 없는 예를 들어서 상태니까 이 사람한테 점유권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놈을 다시 T-1, T-2, T-3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정의라는 걸 갖고 있으려면 이 재구성 요건 요소를 갖춰야 되는데 이놈이 갖춰주지 않았으니까 T1이라는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T1이라는 효과가 없으니까 R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4개가 필요하는데 T1이 없으므로 R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박수. 더 이상 이 원리만 논리적이죠. 참 그 기승전결이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그 누가 들었다고 일반 초등학생이 들어도 당연히 이렇게 인정하고 싶은 그런 논리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경매 교육이고 이게 NPL 교육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유치권 제일 돈 되는 거 얘기합니다. 법정기상권, 선순위 세입자, 지분경매, 가등기, 가처분, 대지권 미등기, 맹지
이게 선순위 세입자, 선순위 세입자 있죠. 가짜 세입자. 이게 특수경매 분야거든요. 이건 수익률 무조건 100%예요. 100% 이상이에요. 수익률이. 이거는 낙찰 받으면 1억짜리 빌라가 선순위 세입자가 7천 있다고 느끼면 1,000만 원까지 떨어지거든요. 근데 1,000만 원에 낙찰 받아서 선순위 세입자 7천만 원짜리 깨버리면 100% 수익률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익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물건을 깨는 방법을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다. 이 영상은 올리지 마. 그냥 동영상을. 이거는 돈 주고 배워야지. 돈 안 주고 배운 사람한테 무료로 올려주면 안 되지. 영상 올린 사람 참고하세요. 이거는 또박또박 끊어서 올리세요. 자, 그럼 해봅시다. 유치권 문제 해결하고 싶다. 다 같이 시작. 법정은 이거 있어. 그걸 찾아서 쪼개면 된다. 두 개로. 요건과 효과. 그래서 그 요건 요소를 갖추지 않으므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정이상권 민법 305조, 366조, 가등기 당구에 관한 법률 10조, 임모에 관한 법률 6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5개가 있거든요. 366조 법정지상권이 제일 많아요. 자, 법정지상권 이제 배울 거예요. 다 같이 뭘로 간다? 민법 366조. 요건과 또 뺀다.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으면 법정지상 승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선순위 세입자 주택임대차법법제 3조 대항력 선순위 세입자 가짜 세입자 지금 보니까 자 세입자 만났다 선순위 세입자 법조문 주택임대차법법제 3조 상가금융임대차법법제 3조 뭐 어떻게 나눈다? 요건 효과 이해가시죠? 요건이 결정됐으니까 선순위 세입자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도명령 바로 나와요. 영도 소송하면 무조건 이긴다고. 지분경매 이건 이제 조금 더 합니다. 가등기 부동산 등기법제 88조 부동산 등기법제 88조 가등기 똑같아. 가처분 민사집행법제 300조 대주권 미등기 집합건물 소유물 관리하는 법률 제20조 렌지 건축법제 44조 다 뭐가 있어? 법조문 있어. 법조문 있고 그 법조문에 들어있는 뭐만 찾으면 돼? 요건과 효과만 찾으면 돼.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수분이나 강사분들이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 왜요? 이 얘기하는 순간 자기 설정이 될 거예요. 자기가 빛이 안 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버릴 걸 돼버리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앞으로 8주 동안 이걸 배울 거예요. 이 기술을. 그리고 오늘 다 배웠어. 얼마나 쉬운지 몰라. 이제 몇 시에 기강식 하실 겁니까? 몇 시? 네. 몇 시에? 지금도 올라가실 거죠? 네. 네. 개강식 끝나고 오면 내가 이제 경매 정보지 갖고 물건 몇 개 설명해 주면서 정리할 거거든요. 그러면 경매는 오늘 다 끝납니다. 이해하시죠? 자, 다 같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내가 안 되지. 강의장이 떠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내 답좀 다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